콩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폭우와 함께 촬영 중인데요.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잘 안 잡혀서요. 좀 미루다가 계속 미뤄지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좀 답답한 상태에서 찍고 있어요. 리딩 시작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첫 타로 카드가 이번 하반기 안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7월 중순으로 오픈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신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저 콩지 신녀가 직접 구성하고 해설을 쓴 신점 타로 카드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영험한 신타로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초보자분들도 진입장벽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독특한 그림체를 가진 그림 작가님과 협업하고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타로의 의미를 재해석,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처음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지금 카드가 바보 카드, 달 카드, 뭔가 좀 다 맹목적이고 순애보적인 것들이 떴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보상이 있을 때 노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드들은 보상이 확실하지 않아도 미래가 미지하더라도 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더라도 나는 줄 거야. 내 마음을 쏟을 거야. 그냥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하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 그리고 나는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평생 좀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청사진이 뚜렷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추상적일지라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보상이랄 게 없다시피 했었고, 혹은 아주 찔끔찔끔 조금 가려고 하면 또 미끄러지고, 이번엔 될 것 같았다 하면 또 직전에서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야기에 올라설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어떤 영감, 아이디어가 얘기가 되는 걸로 봐서 창작하시는 분들, 예술 계통에 있으시거나 어쨌거나 자기의 머리, 자기의 구상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벌리시는 그런 분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낭만주의자적인, 이상주의자적인 기질을 타고 나셨다는 거죠. 꿈꾸는 바가 뚜렷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뭐 화폐, 돈만 쫓기보다 가치 있는 삶, 내 스스로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나라는 사람 사회에서 잘 작동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어. 영향 주고 있어.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셨다고 보이는데요. 기다리는 소식이 또 항상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분야, 목표 분야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도요, 일본 분들이 가장 원하는 목표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것들이 좀 잘 되고, 가장 원하는 게 또 좀 부진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 분들은 지금 또 중요하게 얘기할 만한 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질난다라고 난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본 분들이 더 이상 못해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내 모든 걸 쏟았다. 근데 내년에 가면은 또 그거 이상으로 발전한 내가 탄생이 되거든요. 사실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했고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뛰어넘을 대상이나 그 라이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는 것처럼요. 이걸 어떻게 또 깨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넘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일본 분들이 결국에는 그걸 넘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다가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반복이었을 거고 지금도 사실상 일본 분들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이상으로 더 하기는 힘들 거다. 1번 이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라이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지금의 1번 분들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거든요. 1번 분들 자신만이 또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셔 왔고 엄청난 근력이 생기셨고 솔직히 뭐 너 그만해라 라고 말해도 본인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계속 노력하시는 또 지구력, 집념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카드에서 강조가 되는 의미는 내가 오랫동안 매달리고 소원했던 그 분야에서의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라만 봤던 거, 어떻게 보면. 그래, 보상이 안 오더라도 나는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 안 하면 더 미련 생기고 괴로운 거 나도 알잖아. 다른 일 병행해서 하더라도 이거 계속 하고 싶잖아. 라고 그냥 내가 마음 정리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끌고 갔던 것들 있죠. 이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감정. 그래서 그냥 이런 감정 갖는 것은 내 자유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왔던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거기서의 어떤 종지부, 그리고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컵이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에 화답해줄 수 있는 다른 감정이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울메이트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소울메이트는 일단 내가 정말 바라고 염원하던 어떤 사람? 나의 영혼의 짝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고 내가 항상 결여돼 있고 결핍돼 있다고 느끼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항상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느꼈던 지점, 거기가 채워져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일본 분들은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확립을 하시고 또 나를 좀 특이하다 생각하거나 나 혼자 외로웠던 걸 견뎌야 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벗어나서 본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확실하게 좀 이해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라는 캐릭터를 각인시키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사람들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주류, 보편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 이런 게 또 일반 분들 좀 괴롭게 했을 것 같은데요. 부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따랐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이제 일반 분들은 그니까 나랑 맞는, 그 나와 가치관 또 이상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많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명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인지라 또 내가 그냥 현실에 순응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되도 않는 꿈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건가? 혹은 되도 없는 정말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나만 정말 반 떠 있는 건가? 나만 그냥 붕 떠 있는 건가? 나만 현실에 못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지금은 이제 일본 분들만의 현실이 창조될 순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 대한 카드, 자신만의 이상으로 이제 정원을 가꾸며 사는 그런 판타지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정말 꽉 쥐고 어떻게 되더라도 안 놓고 싶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지키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많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읽히는데요. 그 일본 분들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갖고 보다 그냥 다 가지면 안 돼.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표가 하나는 또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비단 한 분야, 또 한 사람의 모습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저렇게 변신하는 또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체성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 볼 때도 한 사람만을 가지고 싶다라기보다는 여러 역할들을 다 내 주변에 놓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읽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 부모님과 이제 분리를 해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과도 떨어져 살기 싫어 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를 놓을 생각이 없고 다 갖고 싶어 라는 거죠. 제 완즈 2번도 같이 보이고 야망이 크신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통은 이게 하나를 받을 손이 없으니까 새 걸 못 가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다 쥐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본 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로봇 손을 들인다. 내가 손이 없으니까 AI 손을 들인다.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아예 다르신 분들. 왜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만의 방식을 그냥 찾아버릴 거야. 이런 것들을 읽히는데요. 보통은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고르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자기만의 그 답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실 모습들이 예고가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집에 방이 3개예요. 근데 사람이 뭐 5인 거죠. 그러면은 같이 자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하나 구하거나 그런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방을 더 만든다든지 집을 크게 개조해서 짓는다든지 어떻게든 이 5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것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 선택지 안에서 만족하고 타협하게 될 것들이지만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계획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어떤 드라마거든요. 그 아까와 또 이어서 컵 기사 카드가 중복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일본 분들이 바라는 그 감정, 일본 분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이제 화답을 해서 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분들에게 있을 변화는 서서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원하는 것과 신이 일본 분들에게 줄 것이 일치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비로소 내게 진정 어울리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서야. 이전까지는 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한 느낌도 있거든요. 먹을 게 적은 땅에서 계속 내가 힘을 들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또 시야가 식견이 좁은 사람들에게서 애써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저런 재능으로 왜 저런 기량으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거 외에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일본 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런 신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좀 제자리에 데려다 주고 싶은데 가장 좀 잘 맞는 어울리는 곳으로 좀 데려다 놓고 싶은데 그래야 일본이 편할 텐데 일본 더 좋은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들었을 것 같거든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꿀벌 카드가 나왔는데요. 꿀 따러 가자라는 거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가장 잘하고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벌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꿀벌이 없으면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사는 거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경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벌은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그리고 있을 때는 좀 잘 모르다가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 큰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아주 많은 유용한 도움을 주는 존재일 텐데요. 그게 일본 분들이다 라고 읽혀져요.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자기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거, 자기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인지하고 더 크게 쓸수록 더 편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긴 너무 파이가 적어, 먹을 게 적어, 사람들이 적어, 인정이 적어 라고 한다면 더 크게 알아줄 수 있는 곳, 더 넓게 나를 퍼뜨리고 전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만 하셔도 똑같이 일하는데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보여줘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욕심, 야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분들이 계속 내가 지금 좀 대도 않는 꿈을 꾸나 이렇게 또 깎아내릴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판타지적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다. 그게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본 분들은 목표 높게 가지시고 좀 다른 사람이 못할 만한 거, 진짜 이거 다른 사람은 아예 깜냥이 안 된다. 라이벌 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 자꾸 본인이 본인 라이벌로 깨보려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라이벌이 되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퀘스트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꿀벌은 또 전기라는 말로 저는 또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뭐 전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쓰지만 별로 인식하지 못하죠. 옆에 있는 거 당연하니까요. 항상 필요하고 항상 썼으니까, 쓰게 해줬으니까. 근데 전기 끊기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까지. 돈, 화폐 가치도 엄청 떨어지게 돼요.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또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다르게 매겨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전기 쓰게 해줄게 그러면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도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만큼 대접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똑바로 인식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의가 되는 것들은 타인이 저렇게도 살 수 있어? 저렇게도 뭐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부러워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례중저 카드가 나왔어요. 일례중저 어린아이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순수하고 귀엽고 조금은 당돌하고 미숙한 모습들마저도 매력 포인트로 보여지는, 밉지가 않은, 그리고 어딘가 좀 보호 본능이 들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일본 분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어쩐지 되게 티 없이 맑아 보인다. 그리고 일본한테는 뭔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계속 주게 된다. 줘도 아깝지 않다. 라는 감정 느낄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요. 계속 좀 눈이 가고 쳐다보게 되고 말 걸어보고 싶고 정말 아이를 대하듯이 일본 분들을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면 또한 아까 제가 말했던 전기의 필요성처럼요. 일본 분들이 충분히 알고 이용하실 수 있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지 같은 거를 알고 내가 충분히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본 분들은 그 점을 오히려 좀 별거 아니게, 자신 또한 별거 아니게, 별 가치 없게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계속 내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신이 일본 분들에게 원하는 거였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었다고. 더 어울리는 걸 주고 싶었다고. 근데 일본 분들이 그걸 욕심내거나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은 이제야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분들이 더 욕심내고 더 인식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카드는 또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해라 라는 뜻도 있어서요.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심연에 잠기지 말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그게 또 일본 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일 것 같고 그게 뭔가 아까도 소울메이트 카드 나왔지만요. 누굴 만나실 수 있는 흐름도 참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6월이잖아요. 한 8월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짝꿍이라는 말처럼 진짜 그냥 친구처럼 소꿉놀이 하듯이 취향이 맞고 대화가 맞는 별거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잘 가고 재밌는 그런 사람이 얘기되는데 일본 분들이 좀 돌봐주고 싶은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또 약간 돌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다 하는 것처럼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또 잘 챙기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엮이게 되는 게 있어요. 즉, 이 말은 일본 분들이 또 가진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은 조금 특이하다, 일부러 저러나? 라고 또 고가운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들 있잖아요. 굳이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일본 분들 모습 그대로 존재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이죠. 나는 전기다. 전기 없는 사람들 잘 요리하자. 나는 꿀벌이다. 꿀 따러 가자.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콩교 콩맨이라는 유행어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저만 몰랐던 유행어가 있잖아요. 근데 콩맨에 이어서 세 번째 유행어가 생겼나봐요. 콩주라고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타 내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콩주라고 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쥐, 공주 이렇게 줄여서 콩주래요. 제가 이런 것만 보면 흐린 눈 하고 지나가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대강 다 아시는지 제가 딱히 코멘트 하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똑같은 말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도 이 공간이 항상 잘 채워지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댓글 답글 달아주시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늦었지만 구독자 2만 명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 해봤던 거 그리고 못 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항상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별도의 후원 안내, 그리고 개인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폭우와 함께 촬영 중인데요.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녹음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잘 안 잡혀서요. 좀 미루다가 계속 미뤄지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좀 답답한 상태에서 찍고 있어요. 리딩 시작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첫 타로 카드가 이번 하반기 안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7월 중순으로 오픈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신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저 콩쥐 신녀가 직접 구성하고 해설을 쓴 신점 타로 카드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영험한 신타로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초보자분들도 진입장벽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독특한 그림체를 가진 그림 작가님과 협업하고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타로의 의미를 재해석,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처음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100일 동안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우선 이번 분들 어떤 사람인지 카드에서 바로 보이는데요. 약간 별거 안 해도 좀 주목받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저 사람이랑 전혀 말도 안 해봤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나를 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좀 각인당하시는 분들 있죠? 사람이 되게 많아도 또 얘만 보인다, 이 사람만 보인다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상 또 내가 듣고 나면 왜 그러지? 난 뭐 한 게 없는데, 난 뭐 튀게 행동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데 왜 그러지? 항상 좀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다 느낄 정도로 원치 않는 순간에도 눈에 띄고 좀 신기하게 바라봐지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든 자기가 그 어떤 모임이나 그룹의 중심이 되려고 나서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번 분들은 그냥 좀 눈에 안 띄려고 노력하는데도 너무 쉽게 발각이 좀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기본인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디폴트 값과 타인의 디폴트 값이 다르다. 또 여기서 어떤 괴리감들이 좀 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나한테 쉬운 게 남한테 어렵고 또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좀 반대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또 뒤집어서 남들한테 쉬운 거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남들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또 자연스레 이번 분들이 이런 면에서 스스로를 마이너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유독 이번 분들이 좀 반짝반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끌리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들. 남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다? 조금 이제 헤비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이번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텐 그게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거여도, 분야 자체도, 사람에 대한 거여도 끌리는 것 자체가 좀 화려하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눈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도,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욕망은 이루기 어려운 욕망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바닥과 천장만이 존재하고 중간이 없는 분야라고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리스크를 걱정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린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좀 이렇게 오랜 무명 끝에 스타가 되고 명패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어두울 땐 한없이 어둡고 밝을 땐 또 한없이 밝은 그런 것을 욕망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 쪽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미디어, 마케팅, SNS, 뷰티, 미용, 패션 이런 것들 열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지금 유행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운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대중문화라고 이름 불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분들이 주목을 받으시는 것도 좀 레드오션에서의 주목인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면접 회사를 들어가는 걸 준비하신다 해도 조금 더 글로벌적인 기업을 준비하신다든지 외국계를 준비하시는 거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무역 이런 거 수출하신다고 해도, 아니 유통하신다고 해도 한국으로만 하시기보다 외국 쪽으로 같이 뻗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운전자 카드 나왔는데요. 운전자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요. 아까 말한 무명 기간처럼요.
혼자 계속 쌓고 단련해 가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같이 견뎌주지 않아요. 그냥 본인 혼자서 견디고 또 삭히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뿐이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정말 상당히 강해져요. 다른 사람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연준장 카드는 산에서 공부를 마치고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 전파를 하는 인물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분들이 내려가시는 그 마을이 어디인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친 거, 나만 아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는 뭐야? 전에 없던 그런 캐릭터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을 뽐내고 아니면 본인의 작업물로든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든 어쨌든 새로움을 전달하고 새로운 감정들을 야기시킨다는 건데요. 조그만 마을에다 전파를 하면은 조그만 이제 깨달음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커다란 마을에 전파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또 깨우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보면 또 배를 항해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배를 운전하고 타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배를 운전할지, 중형을 운전할지, 대형을 운전할지,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황제 카드. 황제는 1등 혹은 권력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얻고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 이제 왕위를 갖게 되면 새 옷과 새 의자와 새 방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분들에게 올 것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유로움, 어떤 자유분방함은 좀 제어가 되시는 흐름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말조심을 한다든지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 배와 마찬가지로 배를 운전할 때도 책임감이 필요하잖아요. 내 배에 타 있는 선원, 승객이 많으니까 나만 주차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으로서 관리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것보다 이제 보여지는 나 어떤 상품으로서의 나를 좀 재정비할 시기 그런 여정에 서 계시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교황 카드 나왔는데 이 교황도 권력자 카드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라봐주는 대상이에요. 고개를 쳐들고 바라봐요. 교황이 있는 자리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도 없고 교황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교황은 그 자리에 쉽게 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찰하는 시선들, 이번 분들은 보여지는 입장이고 또 이번 분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군중과 주인공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히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또 그거죠. 이번 분들은 모르는데 그쪽에서는 이번 분들을 아는 구도가 많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원래도 일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수업을 듣거나 같이 뭐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딱히 그 사람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나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눈에 띄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보다도 이제는 더 파급력이 있게 뭐 SNS 같은 거 생각해보면 팔로워가 되게 많으면 그 팔로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지만 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 이번 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는 좀 이런 차이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펜타클 6번 이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굶주린 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곡식을 막 떨궈주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부자 같아요. 이렇게 구도가 확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굶주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쨌거나 기다렸던 거를 주는 거거든요. 던져주는 거거든요. 아까 어떻게 보면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 팬들한테 뭐 떡밥 던지고 팬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제 이번 분들은 주는 입장, 환호를 받는 입장, 떠받들어지고 동경을 받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금전으로 볼 때도요. 이제 이번 분들이 이렇게 좀 베풀기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 챙기고 혹은 내가 좀 여유가 돼서 기부도 할 수 있게 되는
내 것을 챙기고도 남는 것으로 좀 주변에 좋은 사람 역할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읽혀져요. 뭔가 이제 회사 생활 하시거나 어떤 팀의 배당을 받으시거나 새롭게 뭘 시작하시는 경우에 이제 내 밑에 딸린 직원들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팀을 이끄는 구조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명령이 자기들한테 떨어질까 쳐다보게 되고 이번 분들의 말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번 분들의 어떤 행동,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분들이 이제 호령을 하고 뭔가를 주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카드들 보면은 이제 완즈 퀸 떴고 또 강조되어서 또 퀸 오브 파이어 이렇게 두 개 연달아서 쭉 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땅을 이루는 여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쉽지 않은 일을 뜻해주고 있어요. 체급과 나이를 극복하고 이루는 일이라고 또 보여지는데 남녀라고 했을 때 여자가 저 일을 했다고 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남자가 저 일을 했다고 그리고 또 저 나이에 저걸 했다고 좀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서의 수확이 이번 분들한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여자분들이라면 남자 사주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잘 살았겠다 그런 소리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퀸 오브 파이어가 그러니까 불마차를 타고 거의 달려나가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불은 또 화력을 의미하죠. 활활 타죠. 그만큼 확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해외 얘기했듯이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연령층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는 것들 나를 바라볼 사람들 관중과 주인공이 있다면 그 관중이 한 나이대 그리고 한 뭐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퍼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라는 거. 제가 아까 이제 바닥과 천장이 존재하고 중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간 정도면은 보통 또 알아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분야에 놓여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손 놓게 되는. 근데 이번 분들은 약간 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아쉬운 처지가 이제 아닌,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역제안을 하거나 어떤 뭐 제안이 들어와도 거기에 있어서 더 조금 값을 쳐서 부르게 된다든지 좀 갑의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약 같은 거 고민하고 계시거나 말을 맞춰가야 하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좀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있으시다면 이번 분들이 갑의 위치에서 좀 유리하게 서류 작업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독립의 의미도 함께 읽혀져서요. 뭔가 내가 지금 이혼, 새 출발 생각하고 계시거나 어쨌거나 좀 이제 혼자 1인으로서 우뚝 서는 게 목표이신 분들 잘 시작했고 아까 배 카드 나온 것처럼 이제 이번 분들만의 그 항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땅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 불 질러버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력이 일어난다. 이거는 또 기존에 좀 낡았던 것들 좀 태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좀 과거에 미련 가지거나 돌아보거나 하게 되는 것들 이제는 좀 없애버리고 앞을 봐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선녀 카드 나왔는데요. 선녀. 이게 원래도 선녀가 사람들한테 이제 내려와서 바라봐주는 존재이고 또 도와주는 존재이고 또 외모적으로도 천상계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번 분들 이런 분들 같아요 라고 말했던 부분들과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책 카드예요. 책, 펼치는 책이요. 무슨 소리냐면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비밀도 많은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처럼요. 알려줄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까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그동안 달랐고 그 갭 차이 때문에 내가 조금
항상 헷갈리고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분석하고 나를 좀 제3자로 상품성 있게 다룬다면 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 분들이 뭐 지혜를 나누고 뭘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든 혹은 타인의 롤모델로 존재하든 그저 호기심, 신비주의를 일으키든 다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결국 동일하거든요. 또 이제 책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람이 책을 읽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 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책이어도 어느 시기에 읽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 느껴져요. 다른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발견하고 계속 깨달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소리인데요. 나의 잠재력, 파급력,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발견,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모르고서 겪어서 더 좀 상처를 받거나 아팠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게 보는 거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는 이게 디폴트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데서 오는 그런 괴리감이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은 대기만성형 느낌이 또 있으세요? 천천히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 견고해지시거든요. 타인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울창한 울타리? 자기만의 성? 그 뭐 절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게 결국은 다 이런 성장 과정이 있어서이기 때문도 있으니까 내가 느리게 나에 대해 알았다, 느리게 깨달았다에 대한 어떤 후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타인에게 내가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둥글게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고 책을 펼치는 이번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봐 하면서 내 손으로 책을 넘기고 또 내 눈으로 그걸 읽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잖아요. 책은 그니까 내 손에 있다는 거, 그 주인이 나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책이 궁금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오지만 이번 분들에게는 이미 그 책이 있다는 거. 제 선녀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선녀가 나무꾼이랑 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게 선녀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천상계와 인간계는 구별되는 게 맞고 각자의 법도가 또 흐릿해지고 깨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분들도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신비주의적인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어울린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뭐 또 친근해지려고 굳이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선녀와 나무꾼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이번 펀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콩교 콩맨이라는 유행어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저만 몰랐던 유행어가 있잖아요. 근데 콩교 콩맨에 이어서 세 번째 유행어가 생겼나봐요. 콩주라고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타 내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콩주라고 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쥐, 공주 이렇게 줄여서 콩주래요. 제가 이런 것만 보면 흐린 눈 하고 지나가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대강 다 아시는지 제가 딱히 코멘트 하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똑같은 말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도 이 공간이 항상 잘 채워지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댓글 답글 달아주시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늦었지만 구독자 2만 명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 해봤던 거 그리고 못 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항상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별도의 후원 안내 그리고 개인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폭우와 함께 촬영 중인데요.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녹음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잘 안 잡혀서요. 좀 미루다가 계속 미뤄지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좀 답답한 상태에서 찍고 있어요. 리딩 시작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첫 타로 카드가 이번 하반기 안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7월 중순으로 오픈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신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저 콩쥐 신녀가 직접 구성하고 해설을 쓴 신점 타로 카드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영험한 신타로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초보자분들도 진입장벽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독특한 그림체를 가진 그림 작가님과 협업하고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타로의 의미를 재해석,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처음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일 무엇일까요? 3번 분들 뭔가 재고 따지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두 갈림길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일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에 관한 것들,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혹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본인도 좀 헷갈리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선 어쩌면 또 답을 알지만 사람분들이 주관적인 답과 객관적인 답 사이에서 고민하시게 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카드가 떴는데 별카드는 오랜 기간 뭔가 또 쏟았다는 거를 말해주거든요. 사모분들이 돈, 노력, 젊음, 시간, 노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쏟아 오셨고 그렇게 쏟은 분야에 있어서 고민도 탄생이 되었다라고 읽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그 일도요. 갑자기 생긴 고민이라기보다는 되게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오던 문제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감정은 계속 반복되었고 반복되면서 더 심화됐고 더 진해졌고 그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서 종국에는 사모분들이 그 골 속으로 파묻혀서 그냥 갇혀버린 느낌도 들거든요. 되게 깊은 구멍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문제의 답은 또 초기에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듯이 그 사모분들 말기까지 오고도 계속 반복되고 이제는 제발 그만하고 싶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싶은데도 또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럽고 지쳐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거의 반쯤은 체념하고 바뀌긴 어려울 거야.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스타는 또 기본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을 말해줘요. 그 반짝거리는 별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주고 누군가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것처럼 되게 좀 외롭고 지친 사람의 앞을 밝혀주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소진되었다, 아주 메말랐다 라고 느끼는 이 순간마저도 사모분들은 풍요와 함께인 것이죠. 지금 좀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모분들이 많이 쏟아냈던 만큼 메마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빛나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갈수록 더 여물었고 물이 올랐다. 분명히 사모분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다르게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전혀 깨닫지 못했을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같은 고민에 빠진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길이 명확해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갈등을 유지하는 어떤 좀 중립적인 길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뭔가 좀 피곤한 문제들은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시간을 사모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자신에게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독립적인 삶으로 이렇게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실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연애적으로 또 본다면 짝사랑의 성취, 혼자 기대하던 관계에서의 수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진전이 되시거나 이렇게 발전하고 가까워질 방법을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멀어졌던 사람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혹은 이제 가정이 있으신데 내 배우자, 자녀와의 갈등, 아니면 부모님과의 갈등, 너무 힘들다. 항상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그 희망이란 게 있을까? 혹은 저 사람 갱생을 할까, 과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흐름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해받을 것이고,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스타가 별이 빛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별을 계속 쏟아냈다고 했죠. 이게 혼자서 다 하려니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같이 쏟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어쨌거나 그 반짝임이 모여서 어둠을 없앴어요. 그게 지금의 3번 분들이에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어둠을 청산하기엔 빛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사모분들이 혼자 하니까 당연했던 거고, 사실 그 여럿이서 같이 해줬다면 충분히 더 빨리 청산이 됐을 거고, 사모분들이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던 것도 맞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늘 버겁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임에도 체급이 좀 많이 커졌다? 예전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라고 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예전과 비슷한 문제를 나는 계속 겪고 있어. 이 굴레는 끝나지 않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도 좀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자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황은 똑같아도 본인이 커졌고 본인이 예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호랑이가 보이는 카드도 있는데요. 뭔가 모색을 하는 호랑이가 막 찾고 있는 또 그런 이미지인데 사모분들이 이제 두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소린데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먹이가 없지만 않으면 사냥을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적잖아요. 포식자니까. 그러니까 강해졌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카드, 홈 카드예요. 집. 그러니까 안정성, 어떤 좀 정착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모분들 원하시는 게 결국에 뭔가 더 이상 흔들리고 무엇에도 괴롭지 않은 그냥 나 자신 그거라면 지금 카드가 정확히 그걸 관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집을 구매하고 싶다든지 부동산을 좀 하고 싶다든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든지 이런 울타리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지켜가는 운이시거든요. 혹은 또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계속 머무르고 싶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어쨌거나 내가 이제 불안정함이라는 단어에서는 멀어져서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쭉 갈 수 있는 모습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뭔가 이제 배우자 원하는 분들 많이 뽑으셨겠다 싶어요. 아까도 결혼 얘기 좀 했지만 안정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뭐 비단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말했듯이 불안하지 않은 거,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형되거나 변심하거나 뭐 그런 확률이 적은 늘 일관성 있고 내 옆을 지켜줄 든든한 무언가를 이제 두루두루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공간이든요. 근데 그거를 또 두루두루 성취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모분들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또 본인이 조금 변화무쌍한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막 질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금사빠 금사식이라 그러죠. 뭐에 관해서든 흥미가 확 생겼다가도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흥미 있는 거면 꽂힌다, 취향이 확실하다. 그래서 또 뭔가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늘 무던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사모분들이 자기가 만든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예상치 못한 위기감을 준다거나 뭔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뭔가 나를 그냥 불안하게 만들 그런 요소가 아예 제거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내 주변 상황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속감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소속이 된 곳은 가족이든 친구 뭐 그룹이든 직장 사람들이든 이제 뭔가 사실 그렇게까지 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래 오셨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카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패막이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전개로 읽혀지는데요. 골키퍼 있으면 이제 골 넣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골을 못 넣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게 사모분들 방해하거나 괜히 건드리고 뭐 스트레스 주고 뭐 선을 넘어오고 감정을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확실히 좀 세워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사모분들 기인운이 강하신데요. 이 기인운은 또 단지 돈을 준다, 잠깐 도와준다 이런 일시적인 의미보다 사모분들을 이 기인이 또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고민이 많으시고 그렇지만 그 고민은 사실 답이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해결했으면 빨랐는데 말기까지 오고 계속 반복하니까 더 생각이 꼬였다 그랬죠. 그리고 주관적인 사고가 끼어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끝나지 않는 그 메비우스의 띠 있잖아요. 그 괴로운 흐름에서 사모분들 빼내주고 그만 헤엄칠 수 있도록 구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한 사고를 구축해주고 또 사모분들이 직접 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도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 같이 해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지금 읽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모분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될 거, 혼자 그냥 외롭게 좀 고립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예시를 보면서 아, 난 저렇게는 되지 않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 사모분들의 내면에는 항상 혼자서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냉정해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귀인이 중간선을 지키면서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5번 이게 금전에 관한 카드이기도 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뭐 돈 관리를 알려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익 문제에 있어서 이치가 또 밝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이 사모분들한테 배울 게 감정, 감수성, 뭐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이라면 상대방한테는 사모분들이 현실 감각, 그리고 넓은 시야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를 받거나 사업적인 길도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게 해주면서 뭐 돈만 투척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쪽에서 뭔가 또 제안을 해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3번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같다 라는 생각으로 사모분들이 생각지 못한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사모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또 일깨워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장 무도회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3번의 페르소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뭐 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도회의 가면, 그건 또 캐릭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하고 키워주는 역할, 후견인이 되어준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모분들 스스로도 나의 페르소나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라는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내가 원하는 좀 부러운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 몸에 그냥 빙의시켰다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고 조금 더 감정을 심플하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사모분들의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도 소중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그 사모분들 치료부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반지 카드예요. 치료부인 상징은 반지인데요. 뭔가 비슷한 의미네요. 약속하는 거, 뭐 결혼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한 연대, 이제 유대감을 갖고 결속되는 것들. 이거는 일적인 것들. 계약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들도 뜻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게 그 산모분들 치료부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반지 카드예요. 치료부인 상징은 반지인데요. 뭔가 비슷한 의미네요. 약속하는 거, 뭐 결혼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한 연대, 이제 유대감을 갖고 결속되는 것들. 이거는 일적인 것들. 계약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들도 뜻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뜻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가정의 울타리, 결속력, 안정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정말 소름 끼치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것들 그것이 사모분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왔다는 거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순간에 사모분들 구속하는 생각, 괴롭게 하는 생각 무엇일까?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고 삶이 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만 벗어나면 또 삶이 평화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찾아보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페르소나 말했듯이 나를 멀리서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어떤 걸 주고 싶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바라보지 말고 타인으로서 한번 봐보라는 거.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또 아까 제가 소속감을 얘기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도 뭔가 신뢰 그리고 관습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사모분들이 따라왔던 어떤 루틴이 있고 패턴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해왔던 것들이 또 있고
그게 관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벗어남이라는 게 완전히 고리를 끊는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사모분들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삶이 더 길다는 거. 그리고 사모분들의 남은 삶은 지금의 고민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지는 기념과 약속의 의미잖아요. 그 사모분들이 나 자신과도 어떤 약속을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것들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나의 배우자처럼, 나의 자식처럼 아껴주겠다.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콩교 콩맨? 이라는 유행어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저만 몰랐던 유행어가 있잖아요. 근데 콩교, 콩맨에 이어서 세 번째 유행어가 생겼나봐요. 콩주라고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타 내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콩주라고 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쥐, 공주 이렇게 줄여서 콩주래요. 제가 이런 것만 보면 흐린 눈 하고 지나가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대강 다 아시는지 제가 딱히 코멘트 하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똑같은 말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도 이 공간이 항상 잘 채워지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댓글 답글 달아주시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늦었지만 구독자 2만 명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 해봤던 거 그리고 못 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항상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별도의 후원 안내, 그리고 개인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